안녕하세요. IoT를 이용한 지하철 내부 인원 분산 시스템 구축 최종 발표를 맡은 최재호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의 티저를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 의미를 고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물 티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칸 내부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 파이가 존재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서버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 파이가 위치합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의 무선랜 공간에서 같은 IP를 공유하기 때문에 소켓 통신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 소켓 통신을 이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인원 정보에 따른 알맞은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클라이언트의 인원 측정 코드를 실행하자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인원 카운팅을 진행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곧바로 서버 라즈베리 파이에 보내 데이터 값에 따른 인원 정보를 지금 보시게 되면 서버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LED를 통해 출력하게 됩니다. 저번 중간 발표까지 저희는 History of Gradient라는 HOG 알고리즘을 이용해 인원 검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안정적인 통신 환경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서버를 개설하는 방법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 통신 환경 구축에는 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곳은 지하철이고 지하철은 계속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선 방식의 선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위해서 무선 통신 방법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선 통신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HTTP 웹서버와 소켓 통신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만 HTTP 서버의 경우 별도의 웹서버를 구축해야 하고 HTTP 헤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길 수 있어 짧은 주기로 지속적으로 통신해야 하는 저희의 프로젝트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켓 통신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켓은 IP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통로입니다. 다만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에는 소켓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각의 소켓과 파이썬 소켓 라이브러리를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소켓 설치에 있어서는 먼저 무선 또는 유선 방식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무선 랜 IP를 확인해서 기본 게이트웨이가 172.30.1.254 이걸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공유해서 연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켓 설치는 이제 sudo apt-get install 소켓 명령어를 입력해서 터미널 창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켓 통신은 다음과 같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객체를 구분지어 진행되는데 왼쪽 서버의 소켓을 활성화해서 소켓의 IP 주소, 포트 번호와 바인딩돼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활성화하면 서버에 연결 요청을 보내게 되고 서버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작동 순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버를 먼저 작동시켜야지 시스템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LED를 통해서 인원 정보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입출력 포트 핀으로 코드 상단에서 GPIO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몇 번 핀을 출력 핀으로 사용할지 지정하고 나면 해당 핀들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출력되는 DC 전압은 3.3V로 LED를 구동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락 위험이 없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기 위해서 5번, 6번, 26번 핀을 이용했습니다.
GPIO 코드 지금 캡처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여덟 번째 줄까지 해서 GPIO를 임포트하고 5번, 6번, 26번 핀을 아웃풋 핀으로 설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번째에서 48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2라는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각각 어떤 핀들이 켜지고 꺼지는지 true, false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LED 점등을 제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순으로 코드를 활성화시키고 인원수에 맞게 해당 LED가 점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동영상에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령어가 입력되고 어떤 코드가 적용되었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검증을 위해서 명령어 입력부터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노트북의 서버 라즈베리 파이와 클라이언트 라즈베리 파이를 모두를 원격 연결해 창을 띄웁니다. 지금 캡처한 모습과 같이 창을 분할해서 띄우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서버 라즈베리 파이, 오른쪽은 클라이언트 라즈베리 파이 창을 띄웠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지금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왼쪽에는 서버 디렉터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클라이언트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구분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서버 라즈베리 파이 터미널 창을 열어서 cd 명령어를 이용해 파이썬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파이썬 언어의 서버.py 코드를 실행하고 소켓 통신 대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소켓 크리에이티드가 출력이 되고 waiting for 클라이언트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서버 코드가 활성화되었고 클라이언트 코드가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버와 같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도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이썬 기반 코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왼쪽 위에 세 번째 이제 캡처된 모습을 보시게 되면 connected to server successfully라는 문구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나오는 리코딩 문구 출력과 함께 카메라 리소스 캡처링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서버 클라이언트 데이터 송수신을 보시게 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인원 정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이제 송수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 코드를 작동시키면 소켓 통신을 위해 지정된 서버 IP와 포트를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 대기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인원 정보를 받아 데이터 변수에 receive 함수를 통해 저장하게 되고 서버 터미널의 출력함과 동시에 라즈베리 파이 GPIO 핀을 이용해 각 경우에 맞는 LED를 점등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서버가 활성화되면 클라이언트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13번째에서 21번째 줄에 있는 이제 디텍터라는 함수를 볼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정의하고 이 안에는 HOG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미지에서 사람 검출을 해서 검출된 사람을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정보 가공을 통해 중복 검출까지 제거하게 되면
인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텍터 함수는 37번째 줄의 while문에서 5초에 한 번씩 작동하도록 무한 루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얻은 인원 데이터를 소켓 통신을 이용해 서버에 인원수를 전송하게 됩니다. 5초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을 파일로 계속 저장하게 되면 이제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장 없이 인원수만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봤습니다. 코드 각각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주석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무선랜 환경에서 소켓 통신을 이용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인원을 클라이언트가 파악하고 결국 이 정보를 서버가 수신받아 인원에 따른 포화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무선 통신 환경을 SKT 로라라는 저전력 LTE 통신 방법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LTE 로라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로라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지 동기까지 작성을 다 해서 실제로 로라 IC 칩을 배송까지 받았는데, 이제 SKT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학생들이 로라를 이용해 설계를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지속적인 요금 발생으로 힘들 것이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체 규모로 컨택을 해서 로라를 이용해서 IoT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한다고 이제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내를 받고 무선 와이파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로라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IoT 환경을 구축해 보면서 LTE를 이용한 IoT 환경 구축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인원 분산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조는 인원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IoT 환경을 구축해 인원 분산 시스템을 적용해 보자 라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어떻게 보면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공 공부를 하면서 배운 소형 저가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을 갖출 수 있었고, 많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파이썬 언어를 통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공학과 학생으로서 통신 분야의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통신 환경 구축에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센서나 카메라가 읽어들인 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인상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3만원으로 제한된 설계 금액을 맞출 수 있었고, 역할 분담은 각각 정, 부로 나눠서 어느 한 명이 힘들지 않도록 서로 도와가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11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